보잘것없지만 값진 유산. 삼형제를 둔 부자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정작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세 아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노인은 죽기 전에 삼형제를 불러 유언을 남겼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어떤 일을 하든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애비는 너희만 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과 같은 재산을 모았던 것이니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 거라. 그리고 너희에게 각자 유산 하나씩을 남겨주고 갈 테니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라. 그때 삼형제는 아버지가 금덩이라도 하나씩 쥐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은 보잘것없는 물건이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지팡이, 둘째에게 괴짝, 셋째에게 피리를 준 뒤 눈을 감았던 것이다. 장례를 치른 뒤 삼형제는 둘러앉아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의논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집도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째가 한숨 섞인 소리를 하자 둘째가 맞장구를 쳤다. 아버지도 참 무심하시지. 그 많던 재산을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눠주시다니. 둘째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막내가 나서서 말했다. 형님들, 이왕 이렇게 된 일을 어쩌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아직 젊으니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각자 헤어져서 살 길을 찾아보죠. 막내의 말에 두 형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다. 내 말이 맞다.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돈을 벌며 이곳에 다시 모여 함께 살자. 그리고 아버지가 나눠주신 저 물건들은 그래도 마지막 유산이니 가지고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서로 다짐을 나눈 뒤 삼형제는 각자 길을 떠났다. 첫째는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 무작정 길을 따라 걸었다. 딱히 가야 할 곳이 없었으므로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따라 걸으며 일거리를 찾았다.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 풀이 무성한 무덤 옆에서 덤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잘 참이었다. 그런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치지 않고 소리가 들렸다. 그가 소리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보니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놀란 가슴을 누르며 여우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여우는 무덤 속에서 해골 하나를 들고 나와 자기 얼굴에 뒤집었었다. 그런 다음 제주를 몇 번 넘더니 이내 노파로 변신했다. 날이 밝자 노파로 변신한 여우는 마을로 내려갔다. 첫째는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다. 마을로 내려오자 노파는 어느 잔칫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서는 혼례식이 한창이었다. 그는 노파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밤나무골 할머니 아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 어머니는 노파를 반가이 맞이했다. 노파는 적당히 인사치레를 한 뒤 곧바로 신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언제 봐도 너무 질투날 정도로 예쁘구나. 아이고 예쁜 것. 할머니는 늘 제게 칭찬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신부가 갑자기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얘야, 왜 그러니? 정신 차려라. 신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딸을 일으켜 세웠지만 신부는 깨어나지 않았다. 얼굴은 곱상한데 몸이 너무 약해. 노파는 혀를 끌끌 차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첫째가 불쑥 나타나 신부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신부를 고쳐보겠습니다. 네? 뉘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한 신부 어머니는 무작정 그에게 매달렸다. 그때 노파는 막 대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노파에게 달려가 지팡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갑자기 일격을 당한 노파는 그대로 고꾸라졌다. 아니, 젊은이, 노인한테 그게 무슨 짓이오? 당장 그만둬요. 신부의 어머니와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말렸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노파를 내리쳤다. 마침내 노파의 머리가 터지고 피가 솟구쳤다. 그러자 노파는 비로소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럴 수가, 저건 여우잖아?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왜 노파를 공격했는지 알았다. 노파가 여우로 변하자 신부도 멀쩡하게 깨어났다. 신부 어머니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음식과 돈을 두둑하게 챙겨주었다. 첫째는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땅을 조금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한편 괴짝을 짊어지고 길을 떠난 둘째 역시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둘째에게도 행운이 다가왔다. 저 좀 살려주세요. 길을 가던 둘째가 난데없는 외침을 듣고 뒤돌아보니 웬 처녀가 다급히 뛰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둘째가 까닭을 묻자 처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 저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둘째는 앞뒤 사정을 몰랐지만 일단 그녀를 괴짝 안에 숨겨주었다. 잠시 후 칼을 든 장정 두 사람이 저만치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이봐, 조금 전에 이 길로 젊은 여자 하나가 지나가는 거 못 봤나?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칼을 틀어진 채 묻자 둘째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보다시피 나는 이놈의 무거운 괴짝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사람이 오가는 것을 신경 쓸 틈도 없었소. 여자고 남자고 간에 난 모르니 딴 데 가서 알아보쇼. 정말 모르는 것 같은데? 시간 없으니 빨리 가자고. 장정들은 서둘러 앞으로 내달렸다. 잠시 뒤 괴짝에서 나온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둘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는데 도적질한 장정들이 부모를 죽여 이제는 고아신세가 되어 있었다. 이젠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눈물로 거듭 부탁하는 그녀를 둘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가 지니고 있던 폐물을 팔아 약간의 돈을 마련하여 함께 고향으로 향했다. 둘째는 형의 집 옆에 집을 지은 뒤 처녀의 돈으로 땅을 사서 형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피리 하나만 달랑 들고 떠돌던 막내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믿고 눈만 뜨면 피리를 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피리의 달인이 되었다. 막내의 피리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막내는 깊은 산속을 지나다가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호랑이 무리를 만난 것이다. 이제 나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막내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심산으로 무조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호랑이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서로 목마를 세워 점점 나무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막내는 이왕 죽을 바에는 필이나 한번 불고 죽자 생각했다.
이내 구슬픈 가락이 산중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호랑이들은 슬픔에 잠겨 기력을 잃었다. 그 바람에 이제까지 쌓아온 목말이 스르르 무너졌다. 밑에 깔린 호랑이들은 목뼈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 꼼짝하지 못했다. 날이 새자 막내는 나무에서 내려와 죽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겼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 돈은 생각보다 꽤 많았다. 막내는 그 돈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가 역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결국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모두 재물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쉼없이 땀 흘려 일해 훗날 아버지 못지않은 갑부가 되었다. 삼형제의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해야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모은 재물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지팡이와 괴짝과 피리를 통해 가르쳐 준 것이다.